전국을 안방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 생방송 전국시대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와, 여러분 오늘 아침 출근길 혹시 괜찮으셨나요? 전 출근길 딱 문 앞을 나서는 순간 너무 추워서 깜짝 놀랐는데요. 하지만 이내 곧 낮이 되니까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가을가을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요즘 이렇게 일교차가 정말 심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럴수록 감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감기가 추워서 걸리는 게 아니라요, 건조함 때문에 쉽게 걸린다고 합니다. 대기가 건조하면요, 호흡기 점막이 금방 마르면서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습도 관리 꼭 신경 쓰셔야겠고요. 또 물도 자주자주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예방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생방송 전국시대 오늘 첫 소식은요, 진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특별한 요리사의 맛있는 인생 이야기 지금 함께 들여다보시죠. 사계절 그 모습을 바꾸는 진안 메타세콰이아. 시절을 쫓아 갈색 단풍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긴 여름을 지나 가을의 끝자락에 이 길 너머에 사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아무 짓도 안 했는데 풀은 엄청나게 잘 자라고, 참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닌데 내가 농사를 지어보겠다고. 오케이. 건질 게 별로 없네. 여튼 오늘은 요 정도만 하고 가야겠다 이거. 참. 아침에 되게 바쁘신 것 같아요. 네, 아침에는 바쁩니다. 이제 만들어 놓고 재료도 쓰지도 않고 직접 만들어야 되니까 아침에 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먹는 것을 즐겨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뭐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걸 잘했어요. 어릴 때부터. 밥도 하고 엄마 안 계실 때는 반찬도 제가 해서 먹기도 하고, 아주 약간 소질이 있었나 봐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엄청 맵고 국물이 얼마나 지금은 좀 익숙해져 갖고 웬만해서는 양파가 매운 줄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처음 들어가면 그런 이제 뒷일하고 그다음에 뭐 양파나 채소를 다듬는 일, 이런 일을 제일 먼저 하죠. 실제로 한 1년쯤 양파 깠던 것 같아요. 입사하고. 그래서 늘 발이 젖어 있었어요. 이렇게 물에다가 담궈서 매우니까 양파를 막 몇십 킬로씩, 감자 양파를 늘. 근데 이게 단순한 작업이지만 일단 스킬을, 기능을 습득하는 과정이기도 했어요. 재료 손질부터 뒷정리까지 성실하게 일하던 그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조합원, 뭐 일반 아주 평범한 조합원으로 해서 활동을 하다가 아마 90년 초였을 겁니다. 자꾸 주변에서 절들어. 제가 그런 일 좀 해볼만 했다고 느꼈나 봐요. 정조위원장을 막 시작할 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이들도 어렵고 조금 더 이제 안정된 어떤 위치에 좀 갔으면 좋을 텐데, 제가 위원장 되던 해에 아마 이렇게 중간 간부 정도의 진급을 앞두고 있었던 시기여서 가지고 이리저리 사실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쨌든 뭐 하여튼 이 동료들하고 주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자꾸 설득하고 이래서 결국은 수락했죠. 그렇게 10년간 수많은 파업과 노동운동의 현장에서 힘없는 자들의 편에 섰던 조철 셰프. 9년 전 그는 도시의 삶을 정리하고 마음속으로 늘 꿈꾸던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추억이죠, 추억. 늘 다시 돌아가고 싶은 곳. 시골의 풍경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냄새도 막 그렇게 멀리 놀다가도 이렇게 좀 멀리에 집에서 이렇게 불 때는 연기가 막 올라와요. 그리고 이제 좀 밥 짓는 냄새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잖아요.
늘 돌아가야 될 곳. 시골살이 9년차. 그는 이제 웬만한 집수리는 문제없게 됐습니다. 저녁에는 지나면 추워요. 이런 일을 해줄 만한 사람이 없고요. 시골에는 이런 일을, 도시에는 뭐 간단한 집수리나 이런 걸 해줄 만한 사람들이 주변에 꽤 있잖아요. 내일 또 틈나면 이제 나머지 두 구멍을 메꿔야 되는데 거미줄도 쳐야 되고. 이제 시골에 내려온 거는 다른 것보다는 너무 힘들었어요. 아마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될 텐데, 조리사가 하루 종일 서서히 일을 해야 되잖아요.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거기다가 또 이렇게 근무하는 시간이 꽤 길었어요. 일종의 그 로망 같은 거 있잖아요. 나름대로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방식으로 좀 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누구나 하잖아요. 하지만 농사일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귀촌 후 3년간 그가 짓는 농사는 실패하기 일쑤였는데요. 이거는 활려나라고요. 요즘에 이렇게 음식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모양 내고 이러는데 많이 쓰죠. 많이 키워야 되는데 아직 많이 못 키우고 있습니다. 만만하게 본 거죠, 농사일을. 이게 농사나 짓지면서 그런 마음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너무 힘이 들어서 결국은 농사일은 포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는 다시 주방에 돌아왔습니다. 전라북도 장수의 60년 고갯마루에서 셰프의 인생 2막이 시작됐는데요. 제가 몇 년 전인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한 번도 그런 얘기는 하신 적이 없는데, 어머니가 시집을 딱 갔더니 우리 할머니죠, 살아계실 때 할머니가 돈가스 집을 하셨다는 거예요. 할머니, 어머니에게 이어받은 손맛 때문일까요? 아담한 휴게소는 그가 만든 돈가스 맛을 보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편안하게 돈가스 한 그릇, 여기 한 꼴짝이 왔더니 돈가스도 파네. 그냥 재밌는 곳이네,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오셨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 유명한 집에 이렇게 와서 오시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좀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사실은 목표가 아주 소박했어요. 하루에 한 20-30명 정도? 뭐 이렇게 와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가장 많이 왔을 때가 하루에 한 400-500명은 온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원칙을 정해놓은 걸,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쓰겠다, 그런 부분에 뭔가 좀 가치를 인정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그는 지난해 자신의 가게를 열었습니다. 휴게소에서 그의 요리에 반한 사람들은 지금도 그를 찾고 있다는데요. 고마운 마음은 정성을 다한 요리로 대신 전합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이렇게 직접 오시네. 네. 크림하고 우유, 그 다음에 홍차 향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젤리처럼 이렇게 만들었는데 맛이 의외로 괜찮습니다. 먹거리는 풍족해졌지만 먹거리에 대한 고민은 없는 시대. 그는 전북 진안에서 건강한 먹거리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부들하고요, 일종의 뭐 소셜 다이닝 비슷한 걸 했습니다. 여러 낯선 사람들과 어울려서 맛난 음식도 먹고, 그 음식을 통해서 농부들의 이야기, 농업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도 또 함께 나누고, 농산물의 최종 완성품이 요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리사는 농사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중간에 일종의 중매쟁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오늘도 시골 셰프의 고단한 하루가 마무리됩니다. 이제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가서 설거지하고 뒷정리만 하면 오늘도
음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먹게 되고 이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이러는 건데 소비자의 생각을 농부들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농부들이 이 땀과 수고로 만들어진 이 식재료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를 또 소비자들한테 제가 전달해서 단순히 맛있는 음식에다가 여러 가지 좀 다양한 가치들을 음식을 통해서 좀 그런 역할을 저는 좀 해보고 싶어요. 지난 모래제에는 멋진 숲길 너머 그가 있습니다. 좋은 농산물로 그가 만든 귀한 요리를 맛본 사람들은 자연스레 그곳에 머물게 되죠. 맛있는 이야기가 머무는 그곳. 진안에는 조철 셰프가 있습니다. 와, 조철 셰프님의 요리를 보니까요. 사실 처음에는 평범한 돈가스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귀한 요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재료 손질부터 뒷정리까지를 쫙 보니까 와, 정말 그 음식이 더욱더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요리사가 농부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멋진 가교 역할 기대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영암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동안 평범한 여행은 좀 이제 질렸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눈 동그랗게 뜨시고요. 귀 쫑긋 세우시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영암에서 여행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다 만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함께 가보시죠. 오늘따라 심각해 보이는 이나은 리포터. 무슨 일 있어요? 아, 여행 가려고? 그래, 나은 리포터 고생했지. 떠나요, 떠나. 이번에 휴가를 조금 혹시 한번 가신 적이 있나요? 아,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휴가를 못 갔어요. 근데 이제 마침 좀 시간이 나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멀리 가기는 좀 그렇고 가까운 데를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영암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시는 거 어때요? 네. 제 여행 스타일이 있거든요. 저 막 액티비티하고 익사이딩하고 약간 이런 거 좀 좋아하는데 나랑 스타일이 맞겠어요? 네, 걱정 말아요. 액티비티하고 익사이팅한 코스로 딱 준비했으니까. 더 이상 식상한 여행은 싫다. 뻔하디 뻔한 여행은 가라. 영암에선 하늘과 육지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 투어링카 대회부터 카트 경주, 드론 체험까지 더 신나게, 더 뜨겁게 가을을 즐기고 싶은 자들을 위한 특별 제안! 온몸으로 즐기는 영암에서의 짜릿한 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국내는 드론 열풍. 귀농을 준비하는 청년부터 공무원과 대학생까지 나이와 직업을 막론하고 드론 자격증 취득 열기로 뜨거운데요. 4차 산업의 유망 직종이자 활용 범위도 갈수록 넓어지는 드론. 이런 흐름에 맞춰 국내 드론 산업의 새로운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영암. 지난 2017년 호남권 최초, 전국에선 7번째로 드론 조종사 양성 전문 교육원이 영암에 문을 열었습니다. 영암 드론교육원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저희 영암 드론교육원은요, 호남 최초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공식 교육원이고요. 초경량 비행장치에 해당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프로펠러가 여러 개 달린 멀티콥터부터 이제 고정기라고 말하는 무인 비행기, 그다음에 광고로 많이 쓰이는 무인 비행선이 있어요. 패션 디자인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농사를 짓는 70대 어르신도 계시고요. 해양경찰청이라든가 소방관 여러 분야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오, 불타는 학구열. 다들 완전 집중 모드신데요. 지금 어떤 교육 받고 있으세요? 4차 산업혁명의 그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 재난안전 상업 플랫폼이라는 그 제목을 놓고 시야가 1000m 이내로 나오고 있습니다. 스카이진 먼저 출동시키겠습니다. 무인 비행선으로서 지금 교육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이론 수업이 마무리되고 두 손 가득 바리바리 챙겨들고 밖으로 나서는 우리의 교육생들. 이들이 향한 곳은 야외 실습이 이루어지는 영암군 공설운동장. 드디어 실전이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 발휘하는 실기 비행 수업 시간.
멀티콥터부터 고정익 비행기, 비행선까지 다양한 종류의 드론을 배우고 조정해보는데요. 아니, 그런데 드론 종류가 이렇게나 많았나요? 일상적으로 드론이라고 하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회전익 드론이라고 하고요. 지금 앞에 있는 게 이제 고정익 드론, 비행선, 이렇게 구분을 세 가지로 합니다. 이건 회전익에 속하는데, 이건 항공 촬영이라든지 방조용으로 주로 많이 쓰고 있고요. 고정익이라는 것들은 조정이 좀 어려움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은 1시간, 2시간, 3시간씩 날다 보니까 군사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뭐 측량이라든지 뭐 정찰 이런 쪽이 많이 쓰이는 이게 고정익입니다. 이게 고정익도 장시간 비행이 가능하지만 더 긴 시간 안정되게 비행하려면 이제 비행선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 비행선 용도는 뭐 교통수단용이 아니고요. 주로 광고용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뭐 5시간, 10시간 이렇게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먼 거리라든지 또 오랫동안 채공해야 되는 뭐 소방 관측이라든지 이제 측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은 리포터도 멀티콥터에 도전해보는데요. 올리겠습니다. 오! 이동해 볼게요. 네. 오른쪽 스틱을 천천히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의 1:1 쪽집게 강의로 멀티콥터 조종 대성공! 과연 이나은 리포터의 실력은? 비행기, 비행선, 드론 이런 여러 가지도 보고 이렇게 직접 체험을 해봤는데 솔직히 저 소질 있어요? 아유, 오늘 처음 하신 것 같지 않게 아주 잘하셨고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이제 자격증 도전하셔도 쉽게 무난하게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육지만큼 매력적인 영암의 하늘. 얼마 전 영암여자중학교에선 찾아가는 종이비행기 교실이 열렸는데요. 항공 레저 스포츠 제전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 행사라고 하네요. 항공 레저 스포츠 제전은 국토부에서 주최를 하고 있고 사단법인 대한민국 항공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항공 레저인들의 축제입니다. 항공 제전에 오시게 되면 패러글라이딩과 스카이다이빙을 즐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암 군수배 종이비행기 대회와 드론 챌린지 대회가 이번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항공회에서 직접 학교를 찾아가 이루어지는 종이비행기 교실. 비행기 구조와 비행 원리부터 항공기 제작 체험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항공에 대한 관심을 팍팍 불어넣고 있답니다. 완전 잘 날아갈 것 같아요. 재밌어요. 나만의 종이 비행기도 만들고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까지 얻은 학생들. 오, 너희 소질이 보이는데? 신기하고 재밌어요. 일반 종이 비행기보다 더 잘 날아가는 것 같아서 신기했어요. 지금까지 영암의 하늘을 즐겨봤다면 이젠 땅을 즐겨볼 차례. 국내 유일의 국제규모 카트 전용 경기장이라는 영암 F1 카트 경주장에선 카트를 이용해 레이싱을 즐길 수 있다는데요. 아니 이거 뭐 장난감 같기도 하고 범퍼카 같기도 하고 이걸로 속도를 낼 수 있겠어요? 아니 이게 무슨 서운한 말씀? 작다고 얕보면 큰 코 다친다. 이래봬도 F1 머신의 축소판으로 통하는 카트. 운전대와 페달만으로 간단히 조작 가능한 소형 경주용 차로 짜릿한 속도를 느낄 수 있는 게 매력 포인트. 우리 친구 운전 잘하던데 타보니까 어땠어요? 좋았어요. 뭐가 좋았어요? 아빠랑 타서. 아이들 데려오니까 어떠세요? 저번에도 한번 와서 탔는데 이번에도 한번 또 오니까 좀 아들하고 같이 경주도 하고 딸하고 타면서 이야기 저 이야기 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카트의 매력은 뭐다? 카트의 매력은 아무래도 맞바람을 맞으면서 좀 달릴 수 있는 그런 게 매력인 것 같아요. 미끄러질 듯 말 듯 균형을 잡아가는 묘미도 쏠쏠하고 바닥에 납작하게 붙어서 노면을 느끼며 달리는 기분은 스릴 그 자체. 우리 친구 타보니까 어땠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실제로 속도감이 엄청나다 보니까 코너를 돌 때랑 그런 스릴감이 매우 좋았어요. 인코스로 약간 아슬아슬하게 타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자, 그럼 나은 리포터도 슬슬 즐기러 가볼까요?
뭔가 저의 질주 본능이 해결되지 않는 느낌? 저도 좀 달리고 싶은데요? 질주하고 싶은데요? 네네, 알겠습니다. 얼른 타보셔야죠. 안전 장비도 야무지게 착용하고 안전 수칙도 완벽하게 숙지하고 대결 선수들까지 모였으니 이제 모든 조건은 다 갖춰졌다. 고고고! 마니아들 사이에서 질주 본능 제대로 발휘하는 이나은 리포터. 오, 제법 폼이 나오는데요. 역시 액티비티에 특화된 리포터답네요. 대박 완전 재밌어요. 진짜 이게 쌩쌩 달리면서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고 마음이 진짜 뻥 뚫리는데요. 진짜 멋있지 않았나요? 길이 1200m 국제 카트 경주장에 우리 이나은 리포터 완벽하게 적응 완료. 다음 목적지는 영암 국제 자동차 경주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고막을 울리는 엄청난 굉음이 들려오는데 오늘 뭐 특별한 일이라도 있나 봐요. 이게 뭐죠? 엔진 소리에 진짜 심장 소리가 쿵쾅쿵쾅 뜨는데 안에 뭔가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선 일반인들의 모터스포츠 등용문으로 통하는 KIC컵 투어링카 레이스가 한창인데요. 이번 대회에선 미끄러질 듯 말 듯 주행하는 모터스포츠계의 피겨스케이팅, 드리프트를 포함한 모터사이클, 코지, 경차 등 총 7개 클래스 170여 대가 참여해 흥미진진, 박진감 넘치는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여기 이 모터스포츠 이 대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그 KIC컵 투어링카 레이스는 국내 모터스포츠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아마추어 대회로 모터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서 전라남도가 지원하고 전남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대회인데요. 총 7개 클래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대회와 차별된 점을 말씀드릴 수 있다면은 모터스포츠 인재 육성을 위한 카트 대회를 지원하고 있고 국내 최초로 가상 레이싱을 정식 클래스에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터스포츠는 스피드와 사운드에 중복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스피드를 즐기는 사람은 누구나 레이싱 경기에 참가하여 다른 차량들과 경쟁하며 달리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요. 경주장이 바로 이런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안전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람객의 입장에서는 코스를 거칠게 경쟁하는 차량들을 보며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고 자신이 응원하는 선수나 팀이 있다면 더욱 흥미롭게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결승전을 앞두고 기대감 상승 중인 관중들. 빠른 스피드, 눈보다 귀로 먼저 느끼는 속도까지. 직접 보고 들으니까 어떠세요? 스포츠 대회 지켜본 소감이 어떠세요? 저는 원래 그냥 차라는 것만 좋아하다가 이제 개인적으로 드라이버 연습에 치여졌어요. 제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러 왔으니까 그냥 차에 대해서 그냥 모터스포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수들의 그 마인드나 뭔가 아니면 저렇게 승부를 좀 절제를 하면서 서로서로 배려를 하면서 경쟁을 치는데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드디어 결전의 순간이 임박했습니다. 이번 대회의 하이라이트! 스피드의 제왕들이 펼치는 스프린트 종목의 결승전! 서킷 16바퀴를 가장 빨리 도는 선수가 대망의 1위를 차지하는 운명의 레이스! 와, 속도가 장난이 아닌데요? 뭔가 타이어 타는 냄새? 이 고막이 터질 듯한 엔진 소리에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는 빠른 스피드까지! 와, 이게 바로 모터스포츠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명승부의 연속! 그리고 단 한 명에게만 허락되는 챔피언의 영광까지! 이 맛에 다들 모터스포츠에 열광하는구나! 너 참 매력있다!
오늘 수상하셨는데 너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좀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뭐 제가 계속 참가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뭐 수상이라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오늘 응원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F1이 또 열렸고 또 아무래도 또 대한민국의 최고의 또 서킷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즐기시고 싶다면 안전한 차라리 서킷으로 오는 게 나을 겁니다. 많이들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많이들 오세요. 하늘과 땅 모두 즐기고 싶다면 정답은 영암입니다. 더 특별하게 가을을 즐기고 싶은 자들이여 지금 당장 영암으로 떠나세요. 분명 즐거울 테니까요. 수상한 여행을 싫으신가요? 땅과 하늘 모두 다 즐기고 싶으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영암으로 놀러오세요. When the night has come and the land is dark and the moon is the only 생방송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오후 6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지역 쌀쌀한 날씨로 출발했는데요. 한낮을 들으면서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번 주는 후반으로 갈수록 날이 추워집니다. 내일부터 비구름이 몰려오겠는데요. 하지만 양이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지만 비가 갠 후 겨울 추위가 찾아옵니다. 이 추위는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조금 풀리겠습니다. stand by me, stand by me. If the sky that we look upon should tumble and fall, or the mountain should crumble to the sea, I won't cry, no I won't shed a tear, just as long as you stand by me. And 네, 정말 아름다운 여수 밤바다의 풍경도 함께 하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제철 음식의 재발견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낙엽도 우수수 떨어지고 날도 추운 게 좀 마음까지 싱숭생숭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마음 좀 위로해 드리려고 컬러푸드 만나보겠습니다. 항암 효과도 있고요. 면역력도 올려주는 옐로푸드, 바로 단호박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날이 추워지면 단호박은 더욱더 달콤해지고 속살도 노래집니다. 이 단호박을 만나기 전에 먼저 단호박 수확 현장으로 가볼 텐데요. 지금 함께 하시죠. 찬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면역력을 높여주는 제철 옐로푸드가 있었으니 바로 단호박! 단단한 껍질 속에 달콤한 과육이 들어있는 단호박은 한식과 양식에서 널리 사용되죠. 오늘은 부드러우면서도 영양 만점 단호박으로 아이들의 노란 영양 간식을 만들어 봅니다. 가을 햇살을 가득 머금고 자란 단호박을 찾아 홍성군 결승면에 왔습니다. 한참을 걸었는데 농장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계속 오르막길이네. 감독님 여기로 가는 거 맞아요? 맞다니까 여기. 밑에 비닐하우스들 많은데 거기 아닌가? 아니야. 좀만 더 올라가면 돼. 확실해요? 확실하지. 야, 감독님 단호하시네요. 단호해. 단호박? 단호한 오늘의 주인공 단호박. 이 농장에서는 지난 8월 말 파종했는데요. 서리가 내리기 전 서둘러 수확을 마치기 위해 부부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여기도 단호박, 단호박이 넝쿨채굴로 들어오는구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벌써 많이 따셨네요. 저는 단호박이라고 해서 요즘 웬만한 작물들은 다 하우스에서 하잖아요. 하우스가 아닐까 했는데 노지에서 하네요. 하우스 봄에 일찍 심을 때는 하우스에도 하고 네. 노지도 하고 해요. 근데 가을에는 노지에다 하면 이제 기온 차이가 많으니까 당도가 더 좋아지고 네. 아주 조그만 해도 무게도 나가고 아주 포슬포슬해요. 그냥 밤 그 자체예요, 가을에는. 반짝반짝 윤이 나는 단호박은 눈 건강에 좋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요.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옐로 푸드로 노화를 억제하고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단호박도 종류가 많은 거죠? 제가 알기로는 한 100가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접해본 거는 근데 몇 가지는 안 돼요. 그 중에서 이제 미니 밤호박. 단호박인데 네. 저희가 반같이 포슬포슬 그래서 밤호박이라고 해요. 저희가. 그럼 얘네들은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이 일본이에요. 뭐 이게 씨를 전량 다 수입을 해갖고 저희들이 심어요. 친환경농법과 농부의 자부심을 담아 재배한 단호박. 이제는 제법 입소문이 나서 찾는 사람이 많다는데요. 대부분 직매장이나 인터넷을 통해 직거래된다고 합니다. 단호박은 자주 드시겠어요? 그렇죠. 거의 매일 먹는다고 봐야죠. 뭐 해드세요? 이거는 뭐 아침에 있잖아. 아침에 하우스 일하러 갈 때 급할 때 밥 먹기 그럴 때는 이거를 4등분만 내가지고 전자레인지에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돌렸다가 바로 먹을 수도 있고 또 남으면 식은 밥하고 같이 믹스해가지고 죽 써서도 먹고 아주 좋아. 이게는 당도가 좋아서 다른 걸 넣을 필요도 없어요. 소금만 넣으면 돼요. 그냥 먹어도 맛있는 단호박. 과연 요리는 어떻게 변신할 수 있을지 기대해 주시죠. 신선한 제철 식품이 이분의 손을 거치면 더 맛있고 풍성하게 변신합니다. 궁중요리 전문가 김미홍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황금젓가락의 주인공은 단호박입니다. 호박하면 붓기 빼는 데도 좋고 다이어트 음식이고 몸에 좋은 건 알고 있고요. 단호박 요리는 또 여러 군데서 활용이 되죠. 단호박으로는 이제 대부분 뭐 주재료로 이렇게 단호박 속에다가 뭐 쌀이나 뭐 이런 걸 넣어가지고 단호박 자체로 단호박 밥을 할 수도 있고, 뭐 양식 같은 데서 사이드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뭐 영양찜닭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위에 얹어서 곁들임 요리로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오늘 선보여 주실 단호박 요리는 어떤 건가요?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간식으로 집에서도 쉽게 해 드실 수 있는 그런 간식 요리로 좀 준비를 한번 해보죠. 네, 맛있는 단호박 요리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먼저 손쉽게 만드는 단호박 떡 케이크입니다. 잘 익은 단호박을 골라 씨를 빼낸 다음 큼지막하게 잘라 찜기에 넣고 찌는 거죠. 달콤하게 쪄낸 단호박은 사용하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불려놓은 맵쌀은 믹서기로 곱게 갈고 여기에 쪄놓은 단호박 조각을 넣어 한 번 더 갈아줍니다. 가루가 뭉치지 않게 골고루 문질러서 찜기에 담는데요. 물 한 방울 넣지 않고 만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먹기 좋게 칼집을 넣어주면 좋습니다. 김이 오른 찜통에서 20분 찌면 노란 단호박 떡 케이크 완성! 떡에는 물 대신 단호박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단호박에 물기가 좀 없게 찌는 게 좋아요. 그러려면 일단은 단호박이 잘 익은 거야 되고, 잘 익은 거를 고르는 거는 단호박에 살짝 있는 그 주황색이 아주 선명한 주황색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황색의 빛깔이 짙을수록 좋고요. 이번엔 궁중에서 먹었다는 타락죽을 단호박을 넣어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갈아놓은 찹쌀가루를 약불에서 볶고 단호박은 껍질과 씨를 제거한 뒤 물을 약간 넣어 갈아줍니다. 살짝 볶은 찹쌀가루에 단호박물을 넣고 끓인 다음 우유를 부어 저어가며 한 번 더 끓이면 됩니다. 볶아주는 거는 사실은 좀 누룽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볶아요. 그래서 약간의 고소한 맛, 그런 맛을 내기 위해서 살짝 볶아주는 게 좋고요. 우유는 처음부터 넣으시면은 밑에 누르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호박물만 이렇게 넣다가 어느 정도 좀 끓는다 싶을 때 우유를 나중에 첨가해서 이렇게 저어서 주셔야 이제 밑에 누르는 걸 방지할 수가 있죠. 이번엔 젤리처럼 먹을 수 있는 단호박 양갱입니다. 단호박을 끓는 물에서 굴려가며 살짝 데쳐낸 다음 반으로 잘라서 씨를 제거합니다. 큼지막하게 쪄낸 단호박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잠길 만큼 물을 넣고 완전히 부드럽게 갈아주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호박물에 불려놓은 한천을 넣고 끓입니다.
설탕을 넉넉하게 넣고 계속 저어주는데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모양틀에 부어 차갑게 굳히면 영양 만점 단호박 양갱이 되는 거죠. 단호박을 처음에 이렇게 이제 만져보시면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 이렇게 손을 다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데쳐준다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굴려가지고 뜨거운 물에 데쳐주시게 되면은 겉면을 살짝 익혀주는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칼도 잘 들어가고 겉에 있는 불순물이나 이런 것도 좀 제거가 되고 동의하거든요. 식탁 위에 노랗게 핀 단호박 떡 케이크. 향기로운 차와 함께 먹으면 참 좋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모양 단호박 양갱은 많이 먹을수록 좋은 건강 간식입니다. 임금님이 식전에 드시던 타락죽을 응용해 만든 단호박 타락죽은 이유식이나 다이어트 식단으로 추천합니다. 향도 좋지만 특히 빛깔이 정말 예쁘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노란색이 활력과 에너지를 주는 색이라고 하는데 그쵸, 네. 딱 이 단호박 요리를 보면서 그냥 기운이 납니다. 옛날에도 이제 눈꽃나물이라고 그래서 애호박 자체를 이렇게 볶아가지고 먹고 또 뭐 그 호박 고지 그거를 이제 오갈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그걸 말려가지고 그 자체도 드물드물해서 묵나물로도 먹고 그거를 또 김치에다가 김치찌개 하는 데다 넣어서 먹으면 아주 독특한 맛이 나요. 식탁 위에 노란 활력을 선물해주는 단호박. 임금님이 즐기시던 타락죽은 속을 편안하고 부드럽게 해줍니다.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단호박떡 케이크는 식사 대용으로 좋고요. 앙증맞은 단호박 양갱은 자꾸만 손이 갑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단호박 요리가 마음을 좀 차분하게 가라앉혀주네요. 네, 그런 신경을 좀 안정시키는 역할도 한다고 그래요. 속에 있는 뭐 화남,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기쁜 마음들만 올라오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지금 상태가 그러신 거 아니고? 좀 좋아졌어요 지금. 네, 근데 실제로 이 검은색 음식은 공포를 없애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러고 이 저기 빨간색 음식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 불안한 마음을 없애준다 그래요. 근데 노란색은 이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요.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요. 단호박 요리를 드시면 더욱더 건강하시고 행복해지실 겁니다. 짧게만 느껴지는 가을이 아쉽다고요? 가을 햇살이 오롯이 담긴 옐로푸드 단호박으로 영양 만점 요리를 만들어 보세요. 죽과 양갱, 떡케이크로 만든 단호박 요리는 우리 가족 건강 지킴입니다. 네, 지금 막 외출하고 들어오신 분들 너무 추워 이 소리 절로 나실 것 같은데요. 이제 겨울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내일 저녁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또 빗방울이 떨어지고 나면 초겨울 추위가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온수매트나 전기장판 등 온열기구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또 요즘 주머니에 핫팩은 필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저온 화상을 또 입힐 수 있다고 해요. 오늘 그래서 저온 화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외과 전문의 남정강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방금 전에 이제 저온 화상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 우리가 화상하면 뜨거운 열에 의해서만 입는다고 생각하는데 저온에서도 화상을 자주 입나요? 네, 보통은 이제 고온에서만 화상을 입는다고 생각하시지만 물이 끓는 온도인 100도씨의 절반도 안 되는 48도에서도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네. 100도씨에서는 스치기만 해도, 그리고 68도에서는 1초, 그리고 48도에서는 5분간 접촉할 경우에 피부 손상이 시작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온 화상입니다. 그렇군요. 뭐 100도씨에서는 스치기만 해도 뭐 68도에서는 1초 뭐 이런 게 다 나눠져 있는데요. 사실 저는 저온 화상이라는 말 들어는 봤지만 좀 생소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려요. 네, 저온 화상에 대한 의학적으로 정확한 정의는 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40도에서 70도 정도의 열에 의해서 오랫동안 피부가 장시간 노출될 경우에 생기는 화상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부터 피부 손상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치료받을 정도의 심각한 화상을 입는 경우는 40도에서 45도 온도에서는 약 3시간 정도,
그리고 46도 이상에서는 1시간, 50도 이상에서는 5분 이내에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심각한 화상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사람의 피부가 뜨겁게 느끼지 않는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피부에 열이 누적되어서 피부 손상을 일으키는 화상을 일컬어 말하는 것입니다. 들어보니까요,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그 뜨거운 온도인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조금 더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겨울이니까 따뜻한 온도, 뭐 전기장판 이런 거 많이 사용하실 텐데 저온 화상 입는 분들 더 많아지겠어요. 네, 1년 중 추위가 시작되는 11월 중순경에 저온 화상이 늘어납니다. 네, 그냥 생활하기에는 좀 쌀쌀하고 보일러를 틀기에는 좀 이른감이 있는 경우에 이제 전열기, 전기장판이나 전기 매트들을 켜놓고 생활하다가 저온 화상을 입는 경우입니다. 이제 이런 올해같이 추위가 좀 일찍 시작되는 경우에 저온 화상이 좀 더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전기 매트나 온수 매트 이외에도 이제 핫팩이나 추울 때 많이 사용하는 핫팩이나 손난로 같은 경우에서도 최대 온도가 7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좀 보기 힘들지만 전통 가옥에서 온돌에서도 저온 화상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예전에 겨울에 핫팩을 너무 추워서 배에 넣어놓고 있다가 배에 약간 화상을 입은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저온 화상이었습니다. 자, 근데 많은 분들은 사실 전기장판이나 온수 매트를 좀 뜨겁게 하고 주무시기 때문에 대부분 뭐 등 쪽에 저온 화상을 입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매트에 직접 닿는 부분인 등이나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나 발뒤꿈치, 복숭아뼈 이런 부분에 주로 발생하게 되고요. 네. 저온 화상이 있게 되면 이제 화상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붉게 변한다거나 때로는 하얗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온 화상을 입는다 하더라도 감각이 좀 둔해지는 것 이외에 통증이나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물론 가끔은 이제 물집이 처음부터 잡히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아무 증상이 없기 때문에 환자들은 본인이 저온 화상을 입었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지난 다음에 피부가 까진다거나 해서 통증이 생기면 며칠 지나서 병원에 치료받으러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요, 보통 우리가 뭐 전기장판이나 이런 걸 좀 뜨겁게 해놨을 때는 그 살이 좀 아프거나 이렇게 좀 느낌이 와서 좀 피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닌가 봐요. 네, 대부분의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제 열이 가해지게 되면 뜨거워지면 시원한 곳으로 피한다거나 아니면 전열기를 이렇게 없는 곳으로 피하기 마련인데요. 매우 피곤한 상태에서 잠이 든다거나 아니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열기를 켜놓은 채로 잠이 들 경우 급속도로 갑자기 깊은 잠으로 빠져들면서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저온 화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또한 밖의 활동을 많이 하는 경우에 추운 곳에서 오래 있다 보면 몸이 얼어서 감각이 둔해지기 마련인데요. 외출 후에 바로 돌아오셔서 전열기를 켠 채로 잠이 든 경우에 또 저온 화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뭐 전열기, 온열기구 사용할 때 화재에 좀 조심하자 이 생각만 하는데 이제는 저온 화상도 입을 수 있다는 걸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저온 화상의 경우 일반적인 고온 화상과 비교해 봤을 때 좀 어떻게 다를까요? 네, 저온 화상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낮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노출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화상 면적은 좁은 대신 더 깊게 화상이 남게 됩니다. 고온 화상에 비해서 저온 화상의 경우에는 한 80% 정도가 2도 심재성 화상에서 3도 화상인데요. 네. 2도 심재성이나 3도 화상은 이제 피부의 가장 바깥층을 표피라고 하고 그 아래층을 진피라고 하는데, 표피를 포함한 진피가 모두 손상된 경우로 이런 경우 영구적인 흉터가 남거나 아니면 피부 이식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온 화상이 고온 화상에 비해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건데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지는데요. 만약 저온 화상이 발생할 경우 병원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좀 응급처치를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불행히도 그 저온 화상의 경우에는 응급처치가 없습니다. 이제 저온 화상의 경우에는 본인도 화상을 입은지 모르고 지내다가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제 피부가 까진다거나 해서 병원에 오기 때문에요. 이제 보통 우리 화상의 응급처치라 그러면 이제 쿨 마사지라고 해서 피부를 시원하게 차갑게 해줌으로써 아직 남아있는 열기나 이런 화기를 제거해 줌으로써 추가적인 피부 손상을 막아주는 응급처치인데요. 이런 쿨 마사지 같은 경우에는 화상을 입은 지 2시간 이내에 해주어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온 화상의 경우 대부분 이제 며칠이 지난 다음에 병원을 오시기 때문에 이런 쿨 마사지 같은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그 피부 손상이 다 진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응급처치보다는 저온 화상을 입었다는 걸 알게 되면 즉시 병원에 오셔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어른들이야 이제 뭐 물집이 생긴 거나 조금씩 이제 표시가 난다면 바로 병원에 갈 수 있지만 좀 아이들의 경우에는 저온 화상을 입었을 때 표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더 위험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떤가요? 네, 소아의 경우에는 이제 피부가 약하고 또 체중에 비해서 체표 면적이 넓기 때문에 조금 더 같은 온도의 화상이라도 더 깊게 남을 수 있고, 그리고 수분 손실이 많기 때문에 초기에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더욱이 이제 환자 이송, 소아 화상 이송 과정에서 화기를 빼기 위해서 뭐 젖은 담요로 싼다거나 수건으로 쌀 경우 체표 면적이 넓기 때문에 저체온증으로 더 잘 빠지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소아 화상이 발생할 경우 저온 화상이건 고온 화상이건 반드시 초기에 병원으로 바로 후송해서 초기부터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정말 응급처치도 좀 힘들고요. 고온 화상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저온 화상입니다. 무엇보다는 저온 화상을 입지 않는 예방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예방법은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를 사용하실 때 담요를 덮어서 쓰시게 되면 열이 담요를 통해서 분산되게 되고 또 피부가 매트에 직접 닿지 않기 때문에 저온 화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매트나 이런 전기 매트나 온수 매트 이외에도 보통 전기장판을 전기 방석을 사용할 경우에도 일반 방석을 그 위에 얹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핫팩이나 저 손난로 같은 경우에도 케이스를 사용한다거나 네. 아니면 장갑을 낀 채로 사용하는 것이 예방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안전한 전열기를 선택하는 것이 또 중요한데요. 네. 되도록이면 국가공인통합인증 마크인 KC 마크를 확인해서 그 전열기를 구입하시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남정광 원장님과 함께 저온 화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문득 궁금한 게요. 저온 화상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응급조치가 거의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혹시 이제 고온 화상을 입었을 때 우리가 집에서 좀 할 수 있는 응급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이제 화상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어차피 저온 화상이야 본인이 모르고 있다가 며칠 뒤에 병원으로 오시게 되니까 뭐 응급처치가 없다지만, 이제 화상이 고온 화상 이제 막 발생할 경우에 가장 큰 원칙은 더 이상 몸으로 열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뜨거운 물체나 물질이 몸에 닿았다면 즉시 몸에서 떼어내거나 씻어내서 더 이상 몸에 열이 전달되지 않게 하시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찬물, 얼음물이나 이런 차가운 물이 아니라 상온의 물로 씻어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몸에 붙어 있는 뭐 반지라든가 목걸이 등은 금속은 빨리 뜨거워지고 네. 열을 오랫동안 머금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몸에서 즉시 제거해서 더 이상 몸에 열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제 몸에 더 이상 열이 전달되지 않도록 했다면 네. 이제 상온의 물로 조금 더 씻어내서 화기를 조금 더 제거해 준 다음에 마른 수건이나 담요로 상처 부위를 싸서 병원으로 바로 오시면 되는데요. 이제 계속 화기를 빼기 위해서 젖은 수건이나 담요로 이렇게 환부를 싸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저체온증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마른 담요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또한 화기를 좀 더 효과적으로 빼기 위해서 얼음을 화상 부위에 대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 열 때문에 이미 한번 손상된 조직이 얼음으로 인해서 한랭 손상을 또 한 번 받게 돼서 화상의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상온의 물로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많은 팁을 정말 알려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남정광 원장님과 함께 화상에 대한 모든 것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네, 순천시가 주홍모 정원 디자이너와 함께하는 정원 키친가든 디자인하기 상담 프로그램 정원톡을 진행합니다. 생방송 전국시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